이번 이슈는 백성문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졸피뎀이라는 게 수면 유도제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어떤 약이죠? 쉽게 말해서 수면제 일종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되는 통상의 수면제보다 그 효과가 한 3배에서 4배 정도 좋다라고 해서 서너 배요? 네.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과거에 많이 복용을 했던 약입니다. 근데 네. 이게 문제는 부작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우는 약이거든요. 그 프로포폴 기억하시면 뭐 우유 주사라고 해서 그렇죠. 그때 이제 뭐 성범죄에도 많이 사용되고 그러면서 그것도 마약류로 분류가 돼 있는데 그것처럼 이 약을 먹으면 전날 일을 잘 기억을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네네. 이게 단순히 수면 유도제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뭐 성범죄나 기타 범죄에 악용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구할 수 없고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마약류로 분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환각 증상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약류로 지금 분류가 돼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할 수가 있는 게 당연할 텐데 네, 이렇게 그렇죠. 카카오톡에서 구하려고만 한다면 또 쉽게 구해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건 좀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채팅 사이트나 아니면 온라인 판매 사이트 같은 데서 뭐 예를 들어서 졸피뎀을 구합니다라고 네. 치면 그 밑에 댓글이 쫙 달려요. 네. 그러니까 전화번호나 뭐 연락처나 이런 걸 쭉 아, 불러주면서 이리로 뭐 카카오톡 그 전화번호를 저장하면 카카오톡으로 연결이 됩니다라는 취지로 해서 카카오톡으로 은밀하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게 분명히 어느 정도 일정 양이 있고 그럼 의사에 공급되고 그럼 약국에서 이렇게 처방에 따라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외부적으로 이렇게 유통하는 방법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는데 이 문제는 그냥 뭐 한두 명의 판매자가 아니라 올리면 굉장히 많은 수의 댓글이 달려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굉장히 많은 거군요. 판매자가 굉장히 많고 네. 대외적으로 외부적으로 유통이 되는 굉장히 많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다면 사실 네. 불면증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좀 잠을 깊게 자고 좀 개운하게 일어나고 싶다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호기심에라도 쉽게 구해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불면증이 좀 있는데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정도면 그냥 운동 열심히 하시고 네네. 그 정도는 물 많이 아니다. 드시고 네네. 숙면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해서 처방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런 일들을 온라인상으로 한번 해보다가 이제 이렇게 제보가 된 건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사용해서 이제 복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간 복용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졸피뎀을 처방을 할 때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과가 아주 강력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로 먹으면 바로 금방 잠이 듭니다. 바로 효과가 네, 있군요. 바로 효과가 네. 있기 때문에 바로 잠들기 직전에 먹고 깨어나는 시간을 최소한 7에서 8시간 정도를 확보를 한 상태에서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처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이제 식품안전처에서 이런 부분에 맞춰서 처방을 하라고 지금 한 상황이라 과거보다는 졸피뎀을 처방받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카카오톡에서 구하면 사실 그런 처방 그 복용할 때 유의사항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낮에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이제 숙지가 안 된 채로 그냥 복용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구입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원래 이게 그냥 단순한 일반 수면제라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효과도 강력하고 여러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의사에게 이거 내가 이 정도를 먹어도 되는지 확인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졸피뎀을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 온라인상으로 구매하면 아시겠지만 설명 같은 거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졸피뎀만 오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소지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들, 이 네. 판매자들은 이 졸피뎀을 어디서 구하느냐가 이게 사실은 의사 처방 없으면 구할 수가 없으면 이 판매자들은 어디서 이렇게 많은 졸피뎀을 구해다가 팔고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데요. 사실 마약류로 분류가 돼 있으면 물론 이게 마약 중에 가장 약한 수준, 가장 낮은 수준의 마약이기 때문에 처벌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약류로 분류가 돼 있으면 이 총량이나 유통 과정을 완벽하게 정부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구멍이 뚫린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약품이 어느 정도 양이 어느 약국으로 가고 그 약국에서 처방받아 나가는 액수하고 알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네. 총량과 비교가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거는 뭐 제가 해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고 그게 유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관련된 기사를 조금 찾아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졸피뎀을 굉장히 수백 정을 처방을 받아다가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병원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수백 정을 처방받는다는 게 가능한 건가요? 근데 사실 병원에서 이 처방을 해줄 때 졸피뎀은 요즘에는 그렇게 쉽게 처방을 안 해주거든요. 네네. 과거에는 이게 뭐
마약으로 막 분류되기 직전이나 마약으로 분류된 직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처방을 해줬어요. 그냥 네.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이렇게 이곳저곳 네네. 처방을 해줬는데, 그리고 처방을 해줄 때도 이 사람이 그 전에 다른 병원에 처방을 받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어느 정도 좀 해야 될 텐데, 그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구멍이 좀 뚫려 있는 거고요.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방향으로 외부로 유통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단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도 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거죠. 해외에서 사들여 와서 국내에서 파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그렇죠. 같은데. 그것도 네네. 어쨌건 마약이니까 해외에서 네. 사들여올 때 그 세관에서 걸리게 되면 그렇죠. 그것도 이제 마약을 수입해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외부에 수입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졸피뎀이 좀 낮은 수준의 마약이고 또 마약류로 분류되지 모르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해외에서 좀 밀반입되는 것도 일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또 온라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 하나만 올리면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고 전화번호가 올라오는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감독도 지금 전국에서는 반드시 이제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판매자들이 여기로 연락해라, 내가 네. 졸피뎀 팔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단속을 하고자만 한다면 조금 단속하기 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개인 간 카톡은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간 카톡은 영장이 있어야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뭐 아시겠지만 카카오톡 자체에서도 영장이 있어도 뭐 지금 보여줄지 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판매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 절대로 안 걸린다. 네, 절대로 네. 걸리지 않으니까 주소 불러주시면 네. 바로 보내드리겠다. 뭐 네네. 한정당 보통 한 10,000원 정도의 판매가 된다고 한정당 하더라고요. 10,000원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글을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이걸 사도 안전하겠구나 생각하실 텐데, 만약에 이런 대량 판매하는 판매자가 걸리면 판매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목록이 다 나오잖아요. 그럼 전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구매하시는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말씀드렸던 그 부작용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구입하셔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정품이란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또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가품이라면 그러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네. 유사한 효과만 있고 몸에 굉장히 치명적인 상해를 입을 수도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누수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도의 강한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병원을 통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졸피뎀을 처방받으셔야지, 이게 본인의 불면증을 해소하고자 나중에 처벌까지 받게 되면 이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모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품인지 아닌지 확인하도 곤란하고, 진품이라고 할지라도 처방 관련해서 정확하게 사용 용법도 확인받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나중에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좀 하셔야 됩니다. 한 알에 10,000원이면 판매자들은 꽤 폭리를 취하는 거가 그렇죠.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게 한 알이 원래 약국에서 어느 정도 판매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약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구매를 한다면 뭐 많으면 5배에서 10배 정도 폭리를 충분히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판매 경로나 네. 구입 경로에 대해서 좀 정부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경찰이 다음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경찰이 성매매의 통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채팅 앱에 네. 대해서 이제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해요.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아마 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모양인데, 여기다가 그러면 뭐 이름까지 올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나이, 뭐 성별 이런 걸 올리면 금방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그냥 무작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그러니까 네. 본인을 속이고 충분히 본인의 그 신상 정보를 다 속이고 올릴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제보한 내용을 보니까 이 온라인 그 스마트폰 채팅 앱을 깔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이름도 가짜로 하고 생년월일 딱 가짜로 해서 뭔가 내용이 뭐가 있나 하고 딱 올려 보니까 거의 10초에 그러니까 한 수백 개의 그 글이 올라오는데 대부분 뭔가 조건 만남이나 네. 뭐 지금 당장 만나자라거나 그런 내용들의 글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요즘에 굉장히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경찰에서도 좀 심각하게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나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 요즘에 사실 가출한 청소년들이나 사실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에라도 아니면 뭐 네. 쉽게 돈을 벌어보자는 생각에 이런 쪽으로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정말 문제인 게요. 이거는 범죄로 악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성매매 자체도 범죄지만 네. 더 큰 범죄로 연결되는 게 많은 게, 네. 일단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에 본인의 신상을 속이고 여자와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일정한 돈을 주겠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서 만남을 갖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강도로 돌변합니다. 성폭행범으로. 아, 네. 오히려 그 피해 여성분의 돈을 뺏고 네. 그리고 성폭행을 하고 도주해 버리면 이 사람의 신상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범죄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또 반대로 이제 요즘에 얼마 전에도 발생했던 사건인데, 가출 청소년 중에 이 아이 팀을 이뤄서 여자를 그 매매자로 만들어서 네. 남자를 만나게 한 다음에 네. 거기에 들이닥쳐서
남자를 폭행하고 돈을 뺏는 강도범으로 돌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예 조직적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신분을 오픈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경찰에서 사실 이거를 집중 단속을 나선다고 해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름도 뭐 다 무작위로 넣을 수 있다면 사실 단속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뭐 IP 추적을 해서 일일이 찾아봐야 될 텐데 네네.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본인의 뭐 실명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사이트라면 그렇다면 이제 뭐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도 전혀 알 수 없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휴대폰 위치 추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죠. 이게 성매매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범죄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경찰에서 좀 새로운 어떤 단속 수법들을 좀 생각해 네,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